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체코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습니다. 유럽 최고 원전 강국 프랑스를 꺾고 최종 수주를 거머쥘 전망인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원전 사업 수주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체코 원전 수출 쾌거에 주식시장도 화답했습니다. 추가 수주 기대감이 커진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점이 호재로 작용하며 원전주는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SKENS와 합병에 대해 양사 합병의 시너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시너지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합병은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추진하고 SKENS의 분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드와 보험업계가 해외 여행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트래블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보험사들은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체코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유럽 최고 원전 강국 프랑스를 꺾고 최종 수주를 거머쥘 전망인데 이로써 국내 기업들의 해외 원전 사업 수주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체코 정부가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50여 년간의 원전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체코는 현재 두코바니 지역의 2기, 테밀린 지역의 2기, 총 4기를 새로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어제 두코바니 지역 2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먼저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수원이 선정된 겁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2기에 약 24조 원 규모입니다. 향후 테밀린 지역의 2기까지 수주하게 되면 총 수주액은 48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쳤다는 건 우리 원전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주 계약자인 한수원이 꾸린 팀 코리아의 구성 각각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안에 들어가는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을 제작 공급합니다. 지난 5월 체코 원전 수주를 전제로 현지 발전 설비 기업들과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하는 등 원전 수주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원전 설계는 한전 기술이 맡게 되고 한전 KPS가 시운전과 정비를 담당합니다. 핵연료는 한전연료의 몫입니다. 대우건설은 주설비공사 및 기계 설치, 각종 인프라 공사 등 시공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간 국내 월성 3, 4호기, 신월성 1, 2호기를 비롯해 다수의 원전 건설에 주관사로 참여한 건 물론 요르단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체코 원전 수주로 국내 원전업계의 해외 진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종 수주는 내년 3월쯤 결정되는데 팀코리아의 수주가 확정되면 2029년 착공해 2036년부터 4기의 원전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 쾌거의 주식시장도 화답했습니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원전주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원전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지속될 수 있을지 향후 주가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원전주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한전기술, 한전-KPS 등이 줄줄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 한전산업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낭보가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향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우선 예상보다 큰 계약 규모가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시장이 당초 예상한 금액인 15조 원 대비 60%가량 많다며 저가 수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가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프랑스를 제치고 EU 내 수출에 처음 성공한 만큼 추가 수주에 매우 긍정적이라며 2025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원전 파이프라인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네덜란드, 폴란드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점도 호재로 꼽힙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공약 패키지를 통해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해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전이 전력 문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우진을, KB증권은 한전기술과 한전-KPS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오늘 SKENS와의 합병에 대해 양사 합병의 시너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SKENS와 함께 공동 시너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사 합병은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추진하고 SKENS의 분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합병에서는 석유, 화학, LNG, 전력,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르는 핵심 에너지 사업들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SKENS와 합병이 결정된 지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박 사장은 이번 합병에 대해 SK 주식회사의 입장과 SK이노베이션의 전략적 의도가 잘 부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주식회사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지분을 각각 36.2%, 90.0% 가진 최대 주주로 이번 합병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지분율이 55.9%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사장은 SKENS가 가진 전기 관련 역량과 SK이노베이션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을 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 시너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SKENS와 함께 공동 시너지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는 계획. 이번 합병은 양사가 1999년 분리된 이후 25년 만에 재결합입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합병 SK이노베이션은 자산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간 에너지 기업 중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합병 SK이노베이션은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박 사장은 SKENS 분할 상장은 전혀 계획이 없다며 현재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사내 독립기업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드와 보험업계가 해외 여행객을 잡기 위해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트래블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의 혜택을 강화하고 보험사들은 보장 내용을 확대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드와 보험사들이 해외 여행 상품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오늘은 금융부 김도화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여행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온도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해외여행 상품 강화에 나서는 건 해외여행 시장이 사업성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엔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와 보험사들은 이미 포화한 국내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해외여행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271만 명에 이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50%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여름 시즌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를 27만 7천 회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여름 시즌보다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겁니다. 경기 불황에도 해외여행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카드와 보험사들에겐 사업 확장의 기회인 셈입니다.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인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일부 여행 특화카드 발급량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최대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 카드사의 해외 직불, 체크카드 개인 이용 금액을 살펴봐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조 80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2% 증가한 겁니다. 2년 전과 비교해도 1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규모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오늘 NH농협카드도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출시했죠. 5대 은행계 카드사가 모두 트래블카드 전쟁에 참여한 건데요. 이 상품 경쟁이 아주 치열해 보입니다. 네, 농협카드까지 트래블카드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이제 카드사 간 차별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은행과 카드사가 손잡고 트래블카드 강화에 나섰는데 트래블카드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 이후 소비자들이 자사 카드 사용에 집중하게 되는 락인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NH농협카드는 오늘 해외 결제 특화 카드인 NH 트래블리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우선 은행계 카드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 주자로 나온 농협카드의 이 체크카드는 기존 트래블 카드들이 제공하는 수수료 면제와 캐시백 혜택 등은 기본으로 담았습니다. 해외에서 가맹점 결제와 현금 입출금 시에 국제 브랜드 수수료와 해외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또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출금할 때도 환전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결제와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자동 충전 서비스도 탑재됐습니다. 외화 잔액이 부족하면 원화 계좌에서 자동 환전이나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가맹점을 이용할 때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트래블 카드를 출시했던 카드사들도 신용카드를 출시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상품 마케팅 강화에 나섰는데요. 신한은행은 신한카드와 함께 지난 15일 솔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신용카드 라인을 내놓은 건데 체크카드에 없던 적립 혜택을 탑재했습니다.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건데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월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 국내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전 세계 1,2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카드도 오는 22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추가한 대한항공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출시합니다. 우리카드 역시 최근에 전 세계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 ATM 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운 위비 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KB국민카드도 KB손해보험과 손잡고 해외여행 보험료 결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면 납입 보험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무료는 기본 공식이 되어버린 트래블 카드들은 이제 해외여행 특화 혜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용하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되고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도 해외 여행객을 겨냥한 상품과 이 특약 출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들도 최근 여행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해외여행 고객 잡기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여행자 보험 시장 성장세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행자 보험 계약 건수는 221만 건, 원수 보험료는 1,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모양새입니다. 보험연구원은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손보는 가입자가 무사고 귀국 시에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안전귀국 환급금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최근에는 재가입 시 보험료를 추가 5%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내놨습니다. 또 캐롯 손해보험도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를 캐롯 포인트로 캐시백해주는 안전여행 축하 포인트를 운영 중입니다. 캐롯 손보는 보험업계 최초로 얼리버드 할인도 도입했는데요. 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미리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주는 식입니다. KB손해보험 역시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귀국 축하금으로 보험금의 1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특약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해외여행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외 여행객을 잡기 위한 카드, 보험업계의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회의를 열고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 인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 인가안을 의결했습니다. 합병 인가안 의결과 함께 투자 매매업 예비 인가도 증선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 통과를 끝으로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는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 방안을 공식화하며 증권업 재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업에 진출한 것은 우리투자증권을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의 자기 자본은 약 1조 1,500억 원, 업계 18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년 내 10위권 증권사 도약을 목표로 증권사 출범 초기 대대적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증권사 추가 인수를 통한 몸집 불리기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매물로 나온 한양증권의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 나온 모든 매물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바람이 불면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66년간 축적한 제조 노하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조 단위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인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장애물을 피해 자재를 나르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협동 로봇이 척척 해내고 작업자가 안전모를 안 쓰면 AI가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LG 디지털파크. LG전자가 지난 66년간 축적해온 제조 생산 데이터와 노하우에 AI, DX 등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생산 시스템 컨설팅부터 공법 장비 개발, 전문 인력 육성 등 스마트 공장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외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물류업체 외에도 반도체, 제약 바이오, F&B 등 공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군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그룹 계열사를 제외하고 매출액 조 단위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해 간다는 목표입니다. LG전자는 지난 66년간 공장 설계, 구축, 운영을 통해 방대한 제조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축적한 제조 생산 데이터 양만 770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고화질 영화 19만 7천여 편을 저장하는 용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이 출원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 특허는 1,000건을 넘어서며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특정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공장 기획부터 설계,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조 과정 전체에 걸친 종합 솔루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생산 시스템 설계와 운영 솔루션을 디지털 트윈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장 설계에 앞서 실제와 똑같은 가상의 공장을 만들고 향후 구축될 실제 공장의 생산과 물류 흐름을 미리 살펴 공장이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겁니다. LG전자가 기존의 제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무형과 결합해 미래지향적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카카오의 임시그룹협의회에 참석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나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엄중한 현실 인식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인 치킨 업계에서 절대 강자로 부를 만한 업체를 꼽긴 어렵습니다. 3대 업체 사이에서도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과거 오랜 기간 1위를 지켰던 교촌은 오늘 경기도 판교의 신사옥에서 MZ세대를 겨냥한 신메뉴를 공개했습니다. 고객층을 확대해 반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10년 가까이 1위 자리를 지켜온 교촌. 2022년 BHC에 밀리더니 지난해엔 제너시스 BBQ에 2위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 가맹점 수익성을 이유로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한 뒤 소비자들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 지난 3월 송종화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교촌은 새 단장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은 이미 3만 개에 달해 성장이 둔화된 만큼 신제품 출시로 주력 사업에 힘을 주고 해외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 교촌 F&B는 오늘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년 만에 신메뉴 출시를 알렸습니다.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MZ세대 고객을 공략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치킨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기존 3대장이라고 부르는 시그니처 3개 제품이 저희 전체 매출의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그니처 3대장이 출시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층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촌은 4번째 대표 메뉴로 옥수수를 활용한 치킨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함께 곁들일 떡볶이를 선보이는가 하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덮밥의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교촌 측은 해외 시장에서도 치킨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치킨도 주목받는 한식 메뉴로 꼽히는 상황. 교촌은 해외 매장을 2020년 47개에서 지난해 74개까지 늘렸습니다. BHC와 제너시스 BBQ 역시 올해 해외 곳곳에 공격적으로 매장을 출점하는 모습. 치열한 경쟁 속에 치킨업계는 신제품 출시로 각자의 차별화를 꾀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하나그룹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이 제도를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화가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4년 만입니다. 한화는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주식회사 한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 5개 주요 계열사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RSU는 연말 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 보상 제도입니다. 한화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미래가치 성장과 발전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며 팀장들의 솔선수범과 주인의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